뭐 선풍기 켜도 되고 에어컨 켜도 되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죠? 선풍기 다 청소해놨으니까. 자, 95페이지 조건과 기한인데 우리 판서 노트에 자, 어디냐면 32페이지 펴시고 32페이지 32페이지 자, 32페이지 내용 정리하고 갑니다. 자, 볼게요. 30페이지 조건과 기한이죠. 자, 우리가 이제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데 부과하는 약관입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보고 요번 중간고사 시험에 10점이 올라가면 자, 핸드폰을 뭐 G폴드로 3로 바꿔주겠다 했단 말이야. G폴드 폰 바꿔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10점 올라가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바꿔줘야 되죠?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없으나 보네. 이번에 10점 올라가면, 성적 올라가면 내가 핸드폰 바꿔줄게. 뭐 예를 들면 태블릿 PC 사줄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심지어는 또 뭡니까? 남편이 뭐 이번에 시험 합격하면 내 차 바꿔줄게. 그랜저로. 그런까지 하죠? 남편이 여러분 포기했어요 벌써?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잖아. 이게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럼 조건은 무슨 사실에?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게 조건이고, 기한은 무슨 사실에?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임대차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날짜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한입니다. 확실한 사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하면 이래 됐어요. 갑이 사망하면 이 집을 니한테 주겠다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 언제가 죽잖아, 사람은. 개가 죽으면 이랬어요.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야? 확실한 사실이지. 내일 비가 온다면 이래 됩니다. 요 두 개는 뭐야? 그래서 기한이지. 내일 비가 온다면 이랬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자, 이거는 뭡니까?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를 니한테 주겠다. 자동차 사주겠다. 합격은 뭡니까? 불확실한 사실이죠. 100명 치면 20명밖에 안 돼요. 맞죠? 100명 치면 20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한 사실 승부 거니까 이거 조건이란 말이에요. 요 두 개는 뭐야? 조건입니다. 구별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조건은 성취를 하면은, 조건이 성취하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입니까? 필기 다 되어 있습니다. 판소대 30페이지. 정지 조건입니다. 자, 소멸하는 게 뭡니까?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 자, 기한은 뭡니까? 성취를 안 하고 도래라고 합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시기부기한이라 하고, 소멸하는 게 뭐라고요? 종기부기한이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고, 자,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그럼 31일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없죠? 이게 종기부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149조는 148조가 뭐냐?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 금지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 네? 5월 25일입니다. 시험이 언제입니까? 시험 날짜도 모르고 오신 건 아니죠? 10월 29일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자동차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고 합격하면 주죠? 맞아요? 합격하면 준다.
이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이미 자동차 줬는데 불합격하면은 조건 빼앗겠다. 이게 뭐야?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입니다. 마치 계약 해제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죠. 해제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슨 금지다? 침해 금지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를 얘한테 병인한테 넘길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한테 처분하거나 상속하거나 담보정할 수 있죠? 담보정할 수 있다. 여기 적읍시다. 권리와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냐? 얘 합격하면 이 자동차 주래. 얘한테 준 거야. 권리도 주면서 의무까지 같이 줬어요. 이렇게 넘길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149조 내용이야. 이 적극적 권리. 요거는 자, 소극적 권리입니다. 침해 금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단독 행위는 우리 아까 조건 붙일 수도 없고 기한 붙일 수도 없다 했지. 맞습니까? 자, 엄수표는 못 붙여. 근데 기한은 엄수표 붙일 수 있죠. 시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엄, 돌아오는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어음을 발행하잖아. 6개월짜리 어음. 6개월 지나서 그 어음을 가져오면 현대자동차에 돈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맞죠?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중소기업은 뭡니까? 그 어음을 받아가지고 어음 시장에 팔죠. 뭐 그런 거 알아? 어음 판다고. 그럼 어음을 할인받잖아. 그럼 5%. 저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일 경우는 이게 안 망하죠. 5%짜리. 보통 5% 이내에 합니다. 알죠? 그러면 이제 그 어음 시장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6개월 지나서 그 어음을 갖고 있다가 5% 할인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자 6개월 딱 지나서 그걸 딱 제출하면은 현대자동차에 돈 줘 안 줘? 모르구나 이런 걸 준다고. 맞죠? 확실하지? 날짜 확실하지? 준다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위험하잖아. 그럼 어음 할인율이 30% 가까이 돼. 알죠? 할인율이 가면 30% 내가 이쁘더라도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청구하면 중소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 어음이 할인이 많이 된다고. 참 모르나 보네 이런 게 있어. 어? 그럼 그 기간에 맞춰서 주면은 돈 줘 안 줘? 확실하지?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어음수표에는 시기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족법상 행위. 가족법상 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야? 어음수표에는 시기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어음수표. 자, 요거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에는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147조의 3항을 가면은 약정 소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고 돼 있어요. 기한은 절대 뭡니까? 절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기한은 절대 소급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나 엄수표나 가족법상 행위는 못 붙이는데 예외 있죠? 자, 상대방이 뭐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채무 면제나 유증에 채무를 면제한다. 유는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럴 때는 붙일 수가 있다. 어음보증 A 어음이 부도나면 B 어음 발행한다. 이것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부상에는 못 붙이는데 유언에는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근데 요 밑에 건보다는 요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다 이 말이야. 채무 면제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요 조건과 기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게 있어요. 네? 기억하셔야 될 게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돼. 불정무. 다시 기해가 없다. 기해무. 기해무. 기성 조건이면서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성 조건이라는 게 뭐야? 요 기간이 없는 거야. 이미 합격해 있어. 바로 효력이 생기고 이미 불합격해 있어. 효력이 없어. 기성 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다. 기성이 뭐야? 기성복이 뭔데가 뭐? 이미 만들어진 옷이잖아. 저를 보지 마. 나는 기성복 없는 것 같지? 있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있어. 기성복 잘 보여. 알죠? 또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옷을 맞추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 보통. 네? 덩치 있는 애들은.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성복이 뭐야? 이미 만들어져. 기성 조건은 이미 기자야. 이미 성취한 조건이야. 알죠? 그러면 합격해 있어. 그냥 바로 주면 돼. 정지 조건이면. 그래서 기성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 있어 없어? 조건이 없어. 그냥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합격했으니까. 이미 불합격해 있어. 효력이 없지? 기해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뭡니까? 자, 내일 여러분이 제가 얘기할게요. 내일 약속할게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억 줄게요. 그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떠 안 떠? 아, 서쪽에서 뜨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걸 보지 못해. 불능 조건이잖아. 바다가 육지가 되면 1억 주겠다 했어요. 그럼 바다 육지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불능 조건에 주겠다고 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보사 할 때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라 했잖아.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야,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 때문에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지랄하고 있냐고. 불정무를 안 배웠는데 알고 있다. 안 준다는 거. 알죠? 또 해봐. 바다가 육지가 되면 1억 줄게. 그러면 지랄하고 있네. 이란다. 남편이. 남편은 불정무, 무효가 된다는 거 몰라도 안 준다는 거 알고 있다고. 알겠죠? 그게 법이 돼 있다고요.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뭐가 돼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151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 중요하신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책을 볼게요. 95페이지. 조건과 기한입니다. 자, 조건은요. 자, 성립이 아니고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효력에 관한 내용이지. 맞아요? 95페이지 요약집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내용이지 성립이 아닙니다. 32회 때 성립에 관한 것이다. X 나옵니다. X. 자, 효력에 관한 것이다.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무슨 사실에 조건은 저기 해놨잖아. 불확실한 사실 성립을 거는 겁니다. 법률행위 부관을 조건이라 한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은 법률의 부관으로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야. 됐어요? 나왔던 거 다 집어넣어놨잖아. 맞죠? 지문에.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조건과 기한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뭐의 사실에? 장래의 사실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10점이 올라간다면 장래 사실이잖아. 장래 사실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가서 조건 종료. 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 소멸하는 게 뭡니까? 해지 조건인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게 밑에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 허가가 불허가 되면 매매 계약은 뭐라 한다? 무효. 불허가 이겁니다. 이거. 불허가 되면은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야 이게? 해지 조건이지. 알겠어요? 불허가 되면 효력이 없잖아. 뭡니까? 무효지. 무슨 조건이야? 해제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 건데, 조건은 뭐가 돼야지, 줄구진가 이거 보시면 표시가 돼야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보시고,
두 번째 점 판례는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입니다.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 이게 어떠냐? 자, 이 자동차를 주는데 얘가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매달 300만 원씩, 이 중고인데 9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300만 원씩 또 300만 원씩 나머지 3개월 300만 원 주면 다 주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소유권을 유보부 동산매매. 소유권을 가백에 유보시키 놨다가 돈 다 주면 동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입니다. 그러면 돈이 다 들어와야 주죠. 맞아요? 자, 그래서 무슨 조건입니까?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는 정지 조건이에요. 알겠죠? 제가 실제로 이제 뭡니까? 저희 친구인데 자동차를 판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300만 원씩 300만 원씩 해가지고 900만 원에 내가 사겠다라고 한 거야. 알죠? 그럼 내가 돈 300만 원 받았다. 줍니까? 안 줍니까? 뭐 여러분 같이 좋은 분들은 줘도 됩니다. 알죠? 되게 못 받을 수도 있어. 예? 저는 다 받을 때까지 안 줘. 맞죠? 내가 계속 차 타고 몰고 다니다가 돈 마지막 300만 원 딱 들어오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알죠? 이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입니다. 무슨 조건이야? 정지 조건. 돈 다 들어와야 넘어가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형광펜 오셔야 돼요. 밑에 판례.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는 세 번째 줄에 정지 조건으로 함으로 찾았습니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완성이 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면 돈 다 받으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을 앞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는 알아야 될 게 정지 조건부야, 해지 조건부야.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정지 조건부지. 무슨 조건부가 아니다? 해제 조건부가 아니다. 근데 시험에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는 해제 조건부입니다. OX. X. 이게 21회 때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21회 때, 22회 때 나왔습니다. 옛날에 나왔어요. 자, 밑에 가서 순수주의 조건, 비수의 조건 잘 몰라도 됩니다. 나온 적 없어요. 넘어가서 151조. 자, 보세요. 엄청나게 나왔죠? 책에 표시 다 해놨지? 불정무, 기해무. 보세요. 23. 우리가 조건과 기한을 내면 무조건 시험 지문에 151조는 무조건 낸다고. 에? 어떻게 하는데? 이거 봐봐. 이거 다 해놨잖아. 맞죠? 다 해놨잖아. 알죠?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지금. 책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다고. 아시죠? 자, 없어요. 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없다니까. 뭐, 여러분, 교보문고에도 이제 뭡니까? 핵심 요약집 딱 치면,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만이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뭡니까? 500원 더 받았다고 해서 뭘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22,500원인데 왜 500원 더 받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뭐 따지러 오면 내가 커피 사준다고 그랬잖아. 알죠? 교보문고보다, 영풍문고보다 다 있어요. 예스24, 뭐 다 들어가면 다 있어. 그 사가지고 뭡니까? 그것도 한 개 기점을 한번 사도 돼요. 알죠? 우리 가서 함부로 안 돼. 알죠? 함부로 안 돼. 자, 사도 돼. 그리고 댓글도 좀 좋게 걸어놓고, 맞죠? 아, 좀 최고의 책인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 댓글. 좀 적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맞죠? 네? 내가 봤는데, 뭐, 저 책 좋더라. 맞죠? 이렇게 밑에. 내가 적을 수는 없잖아, 근데 또. 들어가가지고. 자, 웃자고 한 소리야. 에이, 참네. 자, 그래서 151조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나온 거 보세요. 23, 25, 28, 29, 30, 31, 32. 시험 낼 때마다 151조를 안 낸 적이 없다고. 그럼 출제는 무조건 조건 기한 내면 이거 낸다 안 낸다? 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봐야 돼 안 봐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뭔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그 법률에는 뭘 한다? 무효한다. 조건이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다. 그러면 증여계약 전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 조건만 무효다. X입니다. 법률 전체가 무효돼. 자, 2항. 조건이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돼. 이미 성취한 거 현관해놓고 무슨 조건이야? 기성조건이면서 이미 합격해 있어. 바로 주면 돼.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을 하고 기성조건이면서 해지조건이면 기해 무입니다. 무효가 된다.
자, 이미 불합격이 있으니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X. 이제 돼 있죠?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2항 옆에다가 별표 3개, 3항 옆에다가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 조건이지. 그게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이어야 되고 정지 조건이면 불정, 무. 바다가 육지가 되면 1억 주겠다. 정지 조건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장 조건 나오는데 형식상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닌 것을 가장 조건이 하는데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왜 아니라 그랬어?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지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죠? 법정 조건은 주주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 법에 돼 있잖아. 그런 건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 아니니까 조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게 시험에 집에 나왔어요. 법정 조건은 법률에 부과해서 조건이 아니다. 이게 32회 때 그대로 내놨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그래서 2번에 조건이 아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됐고요. 유추적인 될 수는 있다라고 했고요. 불법 조건 아까 했습니다. 자, 밑에 시험에는 몇 번 나왔던 거. 불법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법률 전체를 무효하는데 조건만 무효다 이렇게 시험이 잘 낸다 그랬죠? 그 내용 보시고 부척관계,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은 증여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자, 부척관계 끝나면 내 줬던 아파트 돌려도 이 말이야.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효.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별표 3개 해놓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불능 조건은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자, 밑에 가서 조건과 친하지 않는 거 어음수표는 친하지 않는데 어음 보증은 가능하다. 그리고 기한은 친하다 있죠. 어음수표가.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언에는 붙일 수 있다 했고 옆에 가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계가 단독행위죠. 동철이가 상추목 갈 때 상계. 시를 붙일 수가 없죠. 근데 상대방이 마음면 동의하면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래서 28회 때 채무 면제에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야, 네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가족인테 잘해래. 내인테 잘해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 면제해 준 적이 없구나. 해주면서 보면 네 이렇게 해래 저렇게 해래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 다 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죠? 거기 28회 때 시험 나왔어요.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밑에 판례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서 이제 조건 성취와 불성취 150조 갑니다. 1항 가볼게요. 조건 성취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자, 현관편에 죽고야 돼.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네? 이 자동차를 주기로 했는데, 합격했다 못했다. 자, 합격하면 준다 그랬거든. 근데 모의고사 시험 치면 평균 80점 나와. 평균 80점 나와. 시험 치면 80점이야. 한번 시험 치러 가면 합격이잖아. 그래서 전쟁에 가서 타이어 다 빵꾸 내쁘고 못 가게 막아붙단 말이야. 그럼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잖아. 그럼 얘는 조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150조 1항. 자, 핵심은 뭔데?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잖아. 그럼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2항입니다. 2항 옆에다 컨닝 적어놓고. 컨닝. 컨닝 알죠? 컨닝. 컨닝으로 하겠다. 조건의 성취를 위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를 자 죽어야 됩니다. 핵심이.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시키게 됩니다. 컨닝으로 합격. 그럼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1번 보세요. 조건이 붙어있던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조건 성취는 성취한 사람이 주장하고 3번의 별표 정지 조건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차 주기로 했어. 그럼 권리 취득한 여러분이 입증해야 되죠. 뭘 던져야 됩니까? 시청 가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던져봐야 되죠. 어제 전화가 갑자기 왔어. 3년 전에 합격생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뭡니까? 자격증 발급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 그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격증 어디서 가져갑니까? 누구신데요? 그래.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맞죠? 전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3년 전에 누구누구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지금 왜 자격증 찾아야 하니까? 아, 그냥 자격증 찾아 이제 왔대. 예? 뭐 시청 가면 돼요. 이 시청에. 민원실 가서. 어디서 찾아야 돼요? 민원실 가서 물어보면 어디 가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나중에 자격증 따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직접 가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주문해도 됩니다. 그럼 등기로 옵니다. 알죠?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 등기로 받는 게 좋아요? 가서 직접 받는 게 좋아요? 직접 가 그냥. 뭐 기분도 나는데. 그냥 하자. 자격증 직접 가서 받아야지. 뭐 등기를 받으면 기분이 안 똑같잖아. 뭐 그냥 뭐 받는 건 똑같아요. 아침에 택배 받는 거랑 똑같잖아. 감흥이 없잖아. 감흥이. 참 넘어갑시다 그냥. 안 그래요? 직접 가서 받아. 맞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미리 여기서 어디입니까? 여기 투룸에서 만나가 커피 한잔 먹고 자 우리 단체로 갈까? 이래가지고 가면 돼요. 알죠? 아니면 시청에서 만나도 돼. 알겠죠? 자 갑시다. 자 봅시다. 또 이제 학교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 어디 전화 계속 옵니다. 자격증 어디 가서 받냐? 시청. 전화 끄자마자 또 전화 와. 불쌍 선생님.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학교 가면 시청 가서 받아.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한다고? 별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2번 내용이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자 이게 20회 30회 때 나왔던 거야. 자 조건 성취에서 의제되는 시점이 언제냐?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된 시점이다. 그게 현관표 딱 그러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 자동차를 미리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언제 뭡니까? 조건을 성취했다고 봐야 돼. 10월 29일이죠. 자 그래서 그게 뭐라고?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기시고 자 조건부 권리 효력입니다. 조건부 권리의 효력. 1항 한번 보세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뭐 한다 그랬어? 발생한다 했지. 읽어볼게요.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답니다. 발생한다.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제 조건. 자, 3항의 별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그것에 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조건은 기한은 비소급표죠. 비소급표입니다. 근데 2항에 당사자 간에 약정, 소급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누구의 권리는 해야지는 못해.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자, 밑에 가서 148조 바로 볼게요.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조건 성취가 줄 거에 대해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에 대해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됐고요. 149조 갑니다. 조건 성취를 미정한 권리 의무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상속, 처분, 담보, 보존행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갈로된 부분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현관표 해놔야 돼요. 자,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2번 내용, 1번 내용은 법조문 내용이고 2번 내용, 부동산의 정지 조건부를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지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자, 판서로 또 40페이지 봐봐. 가등기에서 밑에 적어놔냈어. 정지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부동산 주기로 해서 알았다. 요 미리 뭡니까? 가등기 해놓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옆에 적어놔야 돼. 판소도 40페이지 밑에 가등기 나오잖아. 밑에 적어놔야 돼. 해제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거 등기부 시험 배웠을 거야.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정지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한 갑니다. 기한. 조건과 기한을 같이 냅니다. 요즘 형태가. 기한은 장래 무슨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확실한 사실. 현관펜.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갔어. 판례가 있는데 본권의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는 것은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자, 이거는 뭡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겁니다. 기한이 아니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다. 세 번째 줄에 체크하시고 기한의 종류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기부고
종기부가 12월 31일까지다 종기예요. 확정기간이 있고 불확정기간이 있다. 날짜가 딱 정해지면 확정기간이야. 가위 사망하면 걔가 죽으면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몰라. 무슨 기간이랍니까? 불확정기간이라고 한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밑에 가서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똑같아요. 자, 그래서 1번에 조건을 취하지 않는 것은 기한을 붙일 수 없는데 단지 엄수표에는 시기를 붙일 수가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갑니다. 요것도 시험에 20배, 30배 나왔던 거야.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간을 정할 때는 불가능하게 될 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요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152조의 1항 시기가 있는 범위에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자, 시기는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생기고 종기가 있는 범위에 기한이 도래할 때 그 효력을 잃는다. 3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기한의 이익 갑니다. 기한의 이익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16, 19, 29에 나왔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누구 되어 있는 것으로? 자,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자야. 채무자가 3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어. 330만 원씩 나눠서 갚기로 했어. 333만 원씩. 자, 그러면은 요 3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은 누가 좋아? 목돈 쓰고 이런 목돈 쓰고 나눠서 갚는다니까. 누가 좋아? 채무자. 그럼 기한의 이익은 누구 돼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건데 29회 때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랄하고 있죠? 에? 채권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채무자에게 추정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답니까? 본다. OX? 간주한다. X야.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추정입니다. 이거 19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알겠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도 모의고사 시험 잘 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기한은 절대 소거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 갑니다. 153조 2항 갑니다. 기한은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채무자에 있는 거 추정하지만 포기할 수 있죠? 왜? 로또 돼가지고 로또가 돼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럼 돈 다 갚아야 되죠?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한 이익을 가지는 자 무이자일 때 누가 좋아요? 채무자 좋지? 목돈 쓰고 이자 한 개도 안 갚아. 채무자 좋지? 사용대차 공짜로 물건 빌렸습니다. 누가 좋아? 차주가 좋지? 채권자 가지는 경우는 뭡니까? 무상임치. 무상임치가 뭐야? 내가 이 자동차를 주차장에 5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시간당 6,000원입니다. 1시간도 6,000원이야. 서울에. 에? 자, 그러면 5시간 됐어요. 얼마입니까? 6, 5, 30, 3만원. 3만원. 맞아요? 자, 이제 무상임친이야. 이 사람이 받아서 가리는 수취인이야. 자, 그러면 누가 좋아? 내가 주차를 했는데 3만 원 꺼내가 딱 주니까 오늘은 공짜라 그래. 누가 기분 좋아? 무상임치. 전혀 감흥이 없어. 맞죠? 전혀 감흥이 없어. 서울에는 이렇게 돼요. 응? 서울에는 강남에 가면 10,000원입니다. 시간당 10,000원. 공용주차장이 6,000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무상임치인 기한이 가지죠? 5시간. 자, 그래서 무상임치인이 되고 상반이 가지는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나 임대차는 둘 다 기한이익을 가집니다. 자, 밑에 가서 기한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어?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다. 29회 때 지금 나왔다고 했어요. 기한이익을 말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했어.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담보 제공하지 않았을 때 파산했을 때 기한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특약이 있을 때. 자, 밑에 양갈로 5번이 시험의 포인트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입니까? 정지조건부입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23, 30, 31회 때 연달아 나왔습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라고 나온 적이 있어. X입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이제 핵심 문제 봅시다.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줄 것이고 해제 조건이잖아. 조건 성취하면 그 효력이 잃는다 해야 되지. 잃는다 해야 되지. 1번 들었지? 2번. 자, 시험에 3번 나왔다 했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입니까? 형성권적입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추정합니다. 요거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조건이잖아. 불정무입니다. 맞는 내용이네. 3번 정답.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기간을 이행기간을 정한 경우 불가능할 때 또 기한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했죠?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가 있다. 자, 요게 이제 20회, 30회 때 나왔던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 5번입니다. 상계는 시기를 붙일 수가 없다. 조건과 시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해야 됩니다. 5번 틀렸고 6번은 조건 법률의 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조건은 성취, 기한은 도래할 때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 성립이 아니고 뭐라고요? 효력이다. 효력.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그래서 밑에 5, 6번이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체크하시고 넘기셔서 그 옆에 거는 참고사항 비교해서 좀 보시고 자, 핵심 문제로 갑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맞죠? 맞습니다.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그게 핵심이야. 맞고 2번은요. 정지 조건부인데 불성취와 불정무. 맞죠? 자, 불정무. 그게 28, 31, 32에 시험 나왔습니다. 자, 2번도 맞고 3번 어떻습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여서 하면 조건만이 아니고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죠. 3번 X고 4번 어떻습니까? 법정 조건이 아니죠. 했던 거고. 정지 조건의 경우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다 맞는 내용이고 정답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이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여서 조건만이 아니고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문제 갈게요. 또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갈로의 내용은 맞아 틀려. 조건뿐만 아니라 기한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담보 정할 수가 있다 해야지. 29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갈로는 틀렸지?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범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입니까? 조건 성취한 때부터죠. 소급이 아니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야 됩니다. 소급 X. 3번 어떻습니까? 이미 성취했다가 뭐야? 묶어놓고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인데 조건만 무효가 된다. X죠? X죠? 자, 그래서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무효가 아니고. 맞아요? 자, 갈로. 조건이 법률에서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이면서 해지조건 기해, 무. 그래서 갈로는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고 아까 뭐랬어요?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된다 했지. 조건만 때문에 들어서 만 나오면 무조건 X라 했죠. 90% 이상 X. 자, 5번 어떻습니까? 147조 3항입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에 이르고 성취 전에 소급하기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가 아니고 소급해서
약정 소급할 수 있다 했잖아.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또 X. 자, 6번은 왜 틀렸시오?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로 고쳐야 되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이를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해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를 뭐로 고쳐야 돼? 채무자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거 다 설명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넘기셔서 물권법은 우리가 뒤에 하기로 하고 채권법부터 먼저 정의를 합니다. 계약법.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 피냐면은 자, 몇 페이지 피냐면은 243페이지 피면 돼요. 계약법 돼 있죠. 계약법. 됐어요? 자, 거기 펴놓으시고 좀 쉬어야 되겠죠? 뭐 많이 했단 말 맞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 네.